안녕하세요. 해움 사유의 밤 2부 바람에 지문을 남긴 너에게를 진행하게 된 해움 퍼실리테이터 박세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책을 선물한 적이 언제인가요?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한다는 건 마음을 선물하는 일 같아요. 나의 언어로 전하지 못하는 말까지 다른 사람의 언어를 빌려 말한다는 게 꽤나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는 책 선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일정이 비는 날이 있어서 혼자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어디든 그냥 바다로 가자 해서 바다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제가 필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필름 카메라와 함께 자유롭게 거닐다가 우연히 바닷가 마을의 작은 헌책방을 만났어요. 둘러보다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발견했고 저는 고민 없이 여행 중의 추억이라고 생각하며 여행 동안 읽을 생각으로 구매했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 책이 제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해 줄지. 카페에서 그 책을 펼쳐보고 앞에 써 있는 짧은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 지금 여러분과 그 소중한 글을 공유해 볼까 해요. 소중히 여겨야 할 가까울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며 모르게 거칠어지는 내 언어만큼 거칠어져 있는 마음이 골목을 돌아설 때마다 덜컹거렸다. 생일 축하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집에 실려있는 오늘 하루라는 시의 문구를 적고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주던 또 다른 누군가. 오래된 책에 변색된 종이에 남아있던 손글씨 하나가 괜시리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할까요? 참 따스한 사람의 다정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중 제게도 소중한 추억을 쌓아준 다정한 선물이 되어버린 나를 위한 한 권의 시집. 우리는 주로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나를 위한 책 선물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에게도 이어진다면 그 한 권의 책이 또 다른 의미로, 위로로, 응원으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책을 선물한 적이 언제인가요? 지금 해윤과 함께 자신에게 다정한 책 한 권을 선물해봐요. 바람에 지문을 남긴 너에게 시작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2부는 또 특별히 사전에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밤을 이루던 소중한 생각들을 오늘 사유의 밤과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첫 번째 사연은 해윤 멤버 민선님이 읽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아하는 콩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관계에 대해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나 애인 혹은 가족들까지 제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끝을 항상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한 생각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관계의 끝에 대해서 생각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함은 항상 저를 뒤덮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아니라며 저 혼자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과 지낼 때도 순간적으로 슬퍼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감정의 주체는 저인데 왜 저는 이러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 끝을 바라보아도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콩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먼저 사연을 직접 읽어주신 민선님, 어떠셨나요?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참 많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경험과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불안정한 관계라는 게 사실 자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조금 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끝이 날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끈끈한 관계다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콩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은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불확실함에 지레 겁을 먹곤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관계에 소극적으로 변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민서님 말씀처럼 주변의 사람을 믿고 지내다 보면 관계의 끝이 아닌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며 잘 지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나 관계를 시작하고 또 때로는 끝을 마주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함이나 영혼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관계라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을 보고 시작하는 관계는 없잖아요. 저는 관계가 끝나는 과정까지 한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현재를 살아가고 싶은 콩님께 관계의 끝을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말아보자고 하고 싶네요. 민서님과 은서님도 콩님께 전하는 한마디 부탁드려요.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연을 들으며 떠오른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김박은경 시인의 오늘의 영원 중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은 아니니까요. 좋아요. 인데요. 우리가 영원히 영원을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관계에 충실히 지내다 보면 그 작은 영혼의 힘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콩님께 닿았기를 바라며 콩님만을 위한 책 한 권 보내드릴게요. 그럼 콩님의 신청곡 호피폴라의 그거면 돼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도 읽어볼까요? 이번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학생 때부터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꿈꿔왔어요. 고등학생 때 승무원 관련과로 가기 위해서 면접 준비도 하고 내신도 맞추고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서 면접 준비하기 바빴어요. 면접 준비를 할 때마다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경쟁률은 생각보다 더 치열했고 예비 번호가 제 앞쪽에서 끊겨버렸어요. 줄곧 원하는 과를 가고 20대를 보내는 것을 계획했는데 그 플랜이 모두 엉망이 되어버려서 뭘 해야 할지 정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무기력해지기도 했고요. 결국 별로 원하지 않은 상경 계열로 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과에 재미가 생기면서 자격증도 알아보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계획도 차근차근 쌓게 되었어요. 다시 열심히 한 걸음씩 전진 중인 저에게 응원 부탁드려요. 네, 냠냠미 님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봤는데요. 진로와 관련된 사연이었죠. 먼저 은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얌얌이님께서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현재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얌얌이님을 보며 언젠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믿어요.
네, 맞아요. 저도 냠냠미님께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함께 보내드리고 싶네요. 민서님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대학 진학에 실패한다는 것이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큰 실패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그 힘든 기간을 잘 버티신 것 같아서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힘듦이 더 좋은 원동력이 된 것만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참 익숙한 길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건 너무 멋지고 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새로움에서 흥미를 발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 중이신 얌얌미님이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에게 새로움은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과거에는 저에게 새로움이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익숙해진 것들에서 벗어나서 맞이하는 그러한 새로움은 저를 두려움으로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었던 것도 마음에서만 그치는 일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제는 새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서님은요? 저는 새로움을 맞이한다는 게 되게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선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매년 새해에 내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또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낯설음과 함께 호기심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이때 오는 기대감이 우리를 설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배움을 갈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연에서 얌얌미 님도 이런 새로움에 빠져서 원동력을 얻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한테도 새로움은 참 이중적인 친구였어요. 뜻하지 않은 인사에 반가우면서도 익숙하지 않아 낯을 가리게 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새로움이 익숙함이 되는 순간을 마냥 좋아하지 못했는데 그 교차의 순간이 편안한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저도 즐길 수 있게 노력해야겠네요. 냠냠미님의 새로움이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우리 은서님과 민서님도 냠냠미님께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네, 냠냠이님이 지금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냠냠이님, 화이팅!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기까지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테지만 그 노력과 열정에 감히 작은 응원을 보냅니다. 다시 실패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이미 잘 해내셨으니 앞으로도 잘 극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 그럼 냠냠미님의 신청곡 BTS의 Zero Clock 띄워드릴게요. 그런 날 있잖아 이유 없이 슬픈 날 몸은 무겁게 앞을 본 모두 다 바쁠 꽃이 열해 보이는 날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냐 벌써 늦은 것 같은데 말야 온 세상이 날 믿네 곳곳을 덜컥거리는 과속방지턱 마음은 구겨지고 말은 자꾸 없어져 도대체 왜 나 열심히 뛰었는데 왜 내게 왜 집에 와 침대에 누워 생각해봐 내 잘못이었을까 어지러운 밤 문득 시계 봐 곧 12시 뭔가 달라질까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래도 이 하루가 끝나잖아 저 아침과 분침이 겹칠 때 세상은 아주 작은 숨을 참아 Zero o'clock And you're gonna be happy And you're gonna be happy 막 내려앉은 전원처럼 숨을 쉬는 처음처럼 And you're gonna be happy And you're gonna be happy All around 모든 게 새로운 Zero o'clock 잠시 반짝함이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사연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은서님이 읽어주실게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관계를 맺고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부 제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 감정을 자제시키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정을 주는 만큼, 애정을 주는 만큼, 마음을 주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가 되든지 항상 마음속으로 일정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음의 벽이 있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언제든 나쁜 일이 닥칠 수 있음을 스스로 상기시키며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실제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덜 힘들 수 있었다는 효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늘 자기 방어를 위해 감정의 형평성을 유지하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과연 이러한 삶의 방식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방어로 시작된 감정의 형평성이 과연 실제로 나를 방어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란 나에게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기쁜 감정을 억제시키려는 일련의 행동들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은 게 아님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함, 기대감, 뿌듯함 등 각박한 세상에서 그나마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자제시켰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저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불안해지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풍부한 감정의 세계를 회피한 결과는 제 세계를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좁디 좁은 단칸방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한 행동들이 역으로 제 자신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어버린 지난 시간들. 제가 과연 이 기나긴 시간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회장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과거라는 키워드로 회장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먼저 사연을 읽어주신 은선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도 회장님처럼 항상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억제하려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교양 수업의 교수님께서 감정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을 쌓아두고 무조건 해결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고 반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회장님이 그 순간들의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민선님의 생각도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회장님이 감정을 대했던 방법이 틀렸다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밀려오는 감정들 속에서 나를 방어하는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불안해지는 상태에서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없는 것에 더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감정은 파도랑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밀려오기도 하고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기도 하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힘이 들지만 잘 이겨내고 나면 씻어낸 듯이 기뻐지기도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좋은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이고는 하죠. 밀려오는 감정들을 피하기만 하면 나쁜 마음이 씻어질 시간도 좋은 감정이 쌓일 시간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느끼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회장님은 어쩌면 감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회장님의 감정의 파도가 행복으로 밀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은선님과 민선님도 회장님께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회장님께서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 온전히 느끼고 표현하신다면 회장님께 분명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정 소비가 되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소비한 감정만큼 더 큰 경험과 기억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감정 소비의 두려움을 조금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다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의 신청곡인 프롬의 에일리언스 만나볼게요.
어떤 순간에 솟아오를 듯 가볍고 싶어 꽃처럼 피어난 거짓말 이제 모두가 믿는 것 같아 눈을 감아 애쓸 필요 없어 손을 잡아 슬퍼지지 마 느껴지니 우리 서서히 떠오르는 것 Aliens 너와 단둘이서 We are aliens 우리 섬으로 갈까요 더 멀리 멀리 날아오를 때 아득해져 버린 도시를 봐 멀리 멀리 달아날 때 널 꼭 아는 온기만이 소중해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진행한 사유의 밤 2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밤을 유영하던 생각 조각들이 모여 이렇게 또 저희 해움의 사유의 밤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사연에 어울리는 책 한 권씩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유를 들여다본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유가 앞으로도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2부 바람의 지문을 남긴 너에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따스한 밤 되세요. 차가운 바람 하나가 창가에 앉아 나에게 너의 얘기를 들려주었어 유난히 추웠던 겨울 별빛 아래서 우리는 반짝였었지 저 별을 따라 차가운 바람 하나에 흔들리듯이 너에겐 작은 바람도 어려웠을까 유난히 추웠던 겨울 금은달 아래 소중히 여긴 바람이 이루어질까 눈꽃이 떨어지면 거리는 밝아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춤을 추게 될 거야 불빛이 우릴 비추고 종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이 겨울을 날아 남겨진 밤들도 지나버린 시간도 언제